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립니까? 그냥 올림픽 취소하고 후쿠시마에서 정치인들 모아다가 운동회 같은 거나 하세요. 콩주머니 던지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승하면 후쿠시마 배추 10포기 주고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페페TV. 한국의 노제팬 현상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기는커녕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도 일본의 방사능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세계 지식인들이 달려들어서 일본으로 여행 가지 말자, 일본 제품은 위험하다, 일본 올림픽은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일본 방사능은 정말 위험합니다. 건강을 생각하셔서 일본 제품이나 여행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방사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올림픽부터 농산물까지 보이콧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아베 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해외 원자력 전문가의 말이 나왔습니다. 후쿠시마가 방사능 안전지대라는 말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하며 도쿄보다 방사능 노출이 최대 60배까지 많은 이곳에서 운동선수들과 관광객들이 피폭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13년에 아베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방사능은 모두 통제되고 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유치할 때만 해도 2011년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던 아베 총리, 요즘은 그곳이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4월에 아베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제거는 잘 되어가고 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UN 총회에서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을 만나 후쿠시마의 농산물은 안전검증을 거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전세계에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방사능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호주의 방사능 전문가 헬렌 칼리콧 박사는 아베 총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의 말과는 달리 이 지역은 도쿄보다 방사능 노출이 24.6배에서 60.6배까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수천 명의 선수들이 후쿠시마 음식과 방사능이 포함된 먼지에 노출되며 이는 수만 명의 관광객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습니다. 40년 넘게 방사능을 연구하고 그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헬렌 박사는 핵 전쟁 방지 국제의사기구를 만들었고 이 단체는 1985년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다른 해외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도 인용했습니다. 미국 교수들이 후쿠시마 일대를 관찰한 결과 올림픽 야구 경기가 열리는 근처는 방사능 수치가 미국보다 3000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한 전문가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마크 제이콥슨 스탠포드 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10년 후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이콥슨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고 한국은 이미 방사능 노출 등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사고가 고작 8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세대의 피해가 적어 보일 수는 있지만 10년 후에는 다른 문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후쿠시마 지역의 높은 방사능 노출 문제와 같은 맥락의 지적입니다. 특히 도쿄와 후쿠시마의 방사능 노출 수치가 서울보다도 낮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대표적인 탈원전론자인 마크 제이콥슨 교수는 제2의 후쿠시마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마크 제이콥슨 교수는 후쿠시마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원전 건설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전에는 항상 위험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일본의 심각성에 대해 역설하니 환경단체도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곳곳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위협을 지적하는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환경시민단체들은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에 나섰고 한국 단체도 이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8주년이었던 지난 3월
3월 이후 방사능 오염 문제를 집중 보도해 국제적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핵전 방지를 위한 국제의사기구 독일 지부는 지난 3월부터 도쿄 2020 방사성 올림픽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독일 내 다른 단체를 포함해 미국과 프랑스, 일본, 영국의 22개 반핵 시민 단체들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IPPNW의 핵전 방지를 위한 국제의사기구의 독일 지부장인 알렉스 로젠 박사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이 마치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외 반올림픽 단체들은 최근 올림픽 보이콧 이유 중 하나로 방사능 오염 문제를 비중 있게 거론하며 일본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 환경단체들은 이런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의 관계자는 유럽이나 일본 안팎에서 도쿄올림픽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한국 단체들은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 때문에 도쿄올림픽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조심스러웠는데 세계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가능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오랫동안 모니터링해온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에서 경기를 개최하는 것과 선수단의 후쿠시마산 식자재 공급 방침 등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 더 네이션은 후쿠시마는 올림픽을 치르기에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로이터를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올림픽 반대 시위 소식을 전하며 후쿠시마 사고 피해자들에게 쓰여야 할 돈이 올림픽에 들이붓고 있다는 시위자들의 목소리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 더 네이션은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열리는 후쿠시마 아즈마 스테디움 주변의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방사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현지 상황은 어떨까요? 아베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라며 일본 시민들도 올림픽 보이콧을 외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는 도쿄올림픽이 가져올 위험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은 통제 가능하고 도쿄에는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을 정면 반박합니다. 일본 내 전문가들과 피난민들의 인터뷰를 실어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피폭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적은 일본 유명 온라인 음반 서적 구매 사이트인 세븐넷의 사회문제 기타 분야에서 판매량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SNS상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의 개최 중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서명운동을 제의한 네티즌은 개최 중지 이후로 황당한 폭염 대책, 지나치게 높은 올림픽 예산, 뇌물 의혹,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방사능 문제의 경우 오히려 부흥을 방해하는 올림픽이다. 아베 총리의 새빨간 거짓말에 유치한 올림픽인데 피난민들은 현재 다른 지역 방사선량의 몇십 배에 달하는 후쿠시마로 귀환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자신을 정신과 의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도쿄올림픽 상상도를 트위터에 올려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풍자한 이 그림은 46,000번 공유됐고 92,0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도쿄올림픽의 각종 문제점을 압축시킨 내용에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공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정확한 표현력에 감탄했다. 설마 21세기 일본이 여기까지 추락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상상이나 소설이 아니라 현실적인 미래의 광경이라는 등의 동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전 세계로부터의 보이콧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 신조씨 다 뽀록 났어요. 이제 포기해요. 세계인들이 다 알아버렸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립니까? 그냥 올림픽 취소하고 후쿠시마에서 정치인들 모아다가 운동회 같은 거나 하세요. 콩주머니 던지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승하면 후쿠시마 배추 10포기 주고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페페TV를 시청하신 당신은 행운의 주문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이번 주에 로또 1등에 당첨되실 운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을 비롯한 부모님들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페페TV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니체가 한 말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다면 매일 그 꿈을 생각하고 되뇌어 보세요. 언젠가는 그 꿈에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 얻어진 단 한 번의 성공, 그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패도 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셔도 됩니다. 모든 승리자는 실패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발버둥 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한 실력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페페TV는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